첫날부터 그거 네, 스펙. 예, 그거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허당입니다. 이거는 일주일이면 다 해요. 일명 회사에서 후리기 위해 존재하는 존재들이죠. 디자이너 성장기 오늘 4탄인가요? 네, 4화예요. 4화 이제 들어가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제 디자인 학원을 수료하고 프리랜서의 꿈을 꾸는 이들에게 환상과 현실의 어떤 차이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제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학원을 수료하고 프리랜서로 이제 난 하겠다라고 하면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은 선택받은 이만 할 수 있는 것인가? 뭘까요? 프리랜서 하시잖아요 지금. 네, 어때요? 맞아요 적성에? 저는 적성에 맞아요. 어떤 것 때문에 적성에 맞는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평소에는 잠이 많다가 입금이 되면 잠이 안 오는? 프리랜서가 맞는 경우가 있고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진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아무리 봐도 안 맞아요. 걔는 내가 봤을 때 아무리 봐도 안 맞는데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 있죠. 있죠. 예, 그 참 심각한 건데 이게 어떤 사회 현상과도 되게 맞물리는 게 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프리랜서의 기질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회사 생활 하다 보니까 고객이 생기고 어떻게 하다가 맞는 사람들도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성공을 하죠. 왜냐면 그 사람들은 단계를 밟아갔기 때문에. 근데 진짜 안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은 나는 사람들 만나기 싫어서 프리랜서 하겠다.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있죠. 예, 그러니까 밑바탕에 뭐가 싫어서 회피하기 위해서 프리랜서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되게 지지부진한 면이 있어요. 사회라는 게. 그러면 그게 싫어서 자기가 투쟁해서 자기 거를 이루기 위해서 난 프리랜서 하겠다라 그러면은 시작점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런 경우에 프리랜서가 맞다고 생각해요. 예. 그건 어때요? 그건 시대가 제가 좀 오래됐잖아요. 그렇다고 해도 이렇게 달라지는 그건 아니죠. 건 아니죠. 예, 그건 아니죠. 그래서 저는 꼭 얘기하고 싶은 거는 프리랜서라는 것이 있으면 사회가 무서워서 회피하기 위해서 가는 거는 안 좋다. 뭐랑 같냐? 도피 유학이 있고 진짜 선택형 유학이 있잖아요. 네. 도피 유학일 경우에는 가면은 100은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결과가 좋지 않죠. 그죠. 예,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는 동의하죠. 네. 예, 이거는 뭐 이렇게 오늘은 이렇게 막 생각의 어떤 다양화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냥 경험해 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또 하나 부분이 뭐가 있냐면은 프리랜서가 다 프리랜서냐? 아닙니다. 프리랜서는 크게 프리랜서와 프리랜서가 존재합니다. 프리랜서는 뭘까요? 프리랜서는 네. 본인 혼자만 그렇죠. 생각하는? 네, 맞아요. 자기 자신의 어떤 자존감을 위해서 자기가 프리랜서라고 우기는 거를 프리랜서라고 합니다. 일명 회사에서 후리기 위해 존재하는 존재들이죠. 그런 경우 많이 보지 않나요? 네. 만나본 적 있죠? 네, 만나본 적 있죠. 어때요? 그런 사람들 대체적으로 만나면? 처음에 자기에 대한 그런 스펙을 막 얘기해요. 그래.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첫날부터 그거 네, 스펙. 예, 그거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허당입니다. 빈 깡통이에요 다. 요란한 깡통이고 진짜 실력이 있는 사람들은 처음 보는 사람한테 그런 걸 얘기하는 걸 부끄러워한다니까요. 나 깐지럽잖아요. 자기가 이미 있는데 왜 그걸 얘기해야 돼요, 그죠? 근데 크게 구분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 두 사람들의 어떤 딱 구분 지을 수 있는. 자기 일을 얼마나 알고 있냐로 나눠지는 것 같기도 하고. 저는 크게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진짜 품질 좋은 프리랜서와 프리랜서 차이는 프리랜서는 고정 고객이 있어요. 프리랜서는 항상 고객을 찾아다니게 됩니다. 근데 고객이
좋은 고객이냐 그게 아니라 그런 거 아시지 않나? 그 앱 같은 거 많이 생겼잖아요. 그 프리랜서 모집하고 콧구멍인가? 그러니까 막 콧구멍 그런 데서 매일매일 생존을 위해서 이런 사람들은 사실 프리랜서라고 보기 좀 힘들죠. 예, 프리랜서 같은 경우는 그거에 이제 목을 맺죠. 왜냐 거기 보면 단가 같은 게 말도 안 되더라고. 말도 안 되죠.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프리랜서는 자기가 강해서 사람을 통제를 잘해서 고객을 통제를 잘하든가 아니면 고객의 입장에서 뭐를 잘 맞춰주던가 대화가 일단 되는 사람이죠. 근데 콧구멍 이런데 하늘 보면은 어때요? 사람을 만나기 싫은데 일은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하나 단계가 끼고 들어온 거죠. 프리랜서가 아니죠. 거기서 일을 한다고 잘못된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자체가 이미 자기한테 제한을 많이 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걸러지다 보면은 되게 단가 낮은 일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는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떤 2차, 3차의 대안인 거지 그거를 메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그렇게 큰 수익이 나지는 않지 않을까. 그래서 보통 그 어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많죠. 그건 괜찮죠. 왜냐면 그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 자체가 이미 고정 고객을 갖고 있는 거죠. 자유계약직으로. 그래서 그거는 저는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맞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자유계약직이라는 거는 수입이 월등히 좀 높아야 됩니다. 그래야 프리랜서를 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옆 사람이 300 회사 다니면서 버는데 내가 280 벌면서 프리랜서라고 얘기하면 좀 문제가 있는 거겠죠. 이해 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맨날 있는 일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단가가 너무 낮게 하면서 그러니까 성장 중인 과정에서 그 정도 버는 건 괜찮은데 먼 미래에 한 4, 50이 됐는데도 프리랜서인데 그렇게 벌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좀 문제가 되죠. 왜 그럴까요? 왜 그게 문제가 될까요? 그러니까 금액으로 뭐 그 사람의 발전 정도를 파악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연륜이 쌓이고 경험이 쌓이면 그 금액이 올라가는 건 맞는 거잖아요. 아 그거는 이제 맞는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그것도 당연히 맞죠. 그 얘기가 맞는데 경험을 하신 거니까. 근데 그거보다는 이런 거에 중점을 두고 싶은 거예요. 회사에서 월급을 300을 받는 경우에 책임감이랑 네. 프리랜서로 했을 때 큰 프로젝트의 어떤 책임감이랑 또 해결 능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일을 하는 집중하는 시간 그런 걸 계산했을 때는 택도 없이 부족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프리랜서 경우 이런 경우 있습니다. 야, 이런 사람들은 프리랜서밖에 할 수 없다.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은 그쪽 회사하고 계약을 했는데 그쪽 회사에서 그런 거죠. 이거는 일주일이면 다 해요. 그러면 그 말을 그대로 믿고 와서 얘기를 한다는 거죠. 친구들한테. 일주일이면 다 한대. 그러니까 그 사람 자체가 이미 프리랜서입니다. 왜? 자기 일이 쉽다고 해야 단가가 나아지니까 얘기한 거를 갖다 그대로 믿고 얘기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이미 호갱이죠. 남들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에요. 남들이 후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라고. 그 사람 자체가. 그러니까 그 정도 내면밖에 안 된다면 절대 안 하시는 게 좋죠. 네. 맞죠, 그거는. 네. 정확하게 분류를 하자면은 프리랜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희망적인 거 얘기하자면은 프리랜서의 수가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왜냐면 점점 사회가 팽창하고 팽창하면 팽창할수록 보이는데 신경을 써야 될 것이고 그러면 그건 다 디자인 영역이고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수요가 많겠죠. 세상이 커지다 보면. 그리고 한국이란 나라는 지금 배달하는 저 오토바이도 지나갔는데 거기에다가도 우리 그래픽을 붙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그래서 되게 많아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더 수요는 많아질 것이다. 인건비가 높아질 것이다. 인건비가 높아지면은 정규적으로 그 인원들을 다 월급을 줄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파생이 되지 않을까. 예. 제가 이제 외국에서 일을 했었는데 거기서 보면은 대체적으로 그렇게 자유계약직이 더 많았었어요. 근데 자유계약직이라고 해서 절대 뭐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 이상한 그런 습성이 있는데 보장이 안 되고 뭐 연금, 국민연금 또 뭐 있죠? 4대 보험. 4대 보험하고 뭐 또 있잖아요. 퇴직금 뭐 수당, 야근 수당 또 뭐 있죠? 회사 답 나오는 거 뭐 패스북에 걸고 커피숍 가야 되는 거 뭐 많잖아요. 사실 좀 더 그렇게 개인적으로 역량들이 발전하고 한다면은 그런 게 눈에 보이지 않죠. 그리고 머리를 잘 써보면은 사회가 좋아진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은 자유계약직까지 다 보호가 되는 게 사회가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세상이 프리랜서가 많은 세상이면은 어차피 그런 모든 구조를 다 갖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안 갖춰져 있다고 사회가 그때 가서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건 오산이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죠. 어때요 그건? 네, 맞는 말이에요. 아까도 그런 얘기 했었는데 일을 일주일치 5일 만에 끝낼 수 있는 일이라고 줘놓고 나서는 수정을 계속 맡깁니다. 네, 수정을 계속 맡겨요. 그러다 보면 한 달짜리인 거죠. 20일짜리인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럼 그렇게 해놓고 일주일에 사회 초년생한테 일주일에 70만 원이면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많은 거죠. 그렇죠? 네. 그거 하나 보고서는 70만 원에 계약을 하는 거죠. 프로젝트 건 하나를. 그런 다음에는 한 달 동안 하면은 결국에 한 달에 70만 원 버는 거잖아요. 네. 그 망한 거죠. 네. 어떤 친구는요, 시간당 계산할 때 시간당 500원 나오는 사람도 봤어요, 저는. 네, 저도 봤어요. 예, 왜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다. 어쨌든 아까 계산해 보니까 시간당 510원인가 513원인가 나왔었던 경우도 있었어요. 이제 그런 경우 보면은 근데 그 친구가 그걸 위해서 뭐 장비도 사야 될 것이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단가가 그렇게 낮춰지면은 안 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단가는 누가 정하느냐? 자기가 정하는 거죠. 네. 왜? 내가 그 일을 맡았을 때 그 계산을 못하면 싼 값에 계약을 하는 것이고 내가 만약에 그 순간에 번쩍 이거 나 이용당하는 거다 했을 때는 그걸 설득한다면 상대방도 그거를 모를 리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요를 맞출 수 있지 않을까. 그래도 모른다. 안 해야죠. 네. 그래서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저는 그렇다 치고 저는 그러니까 너무 옛날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우리 어이없는 이 디자이너 분께서 저 근본 없는 디자이너인데요. 근본 제가 어이없는 건가요? 네. 네. 근본 없는 디자이너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그런 친구들 만나 보신 적 혹시 있어요? 있죠. 어때요? 그런 친구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일단 처음부터 이렇게 허세를 부리고 자기 얼마 번다라는 걸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근데 이게 저는 처음에는 잘 모르다가 저도 공부하면서 어떤 걸 많이 배우고 나니까 눈에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일을 했다고 또 이제 저한테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막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걸 만들기 위해서는 소스를 구매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혼자 못 만드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면 소스를 사다 보면 이제 그거를 청구를 할 수가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거기 입장에서는 또 단가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 안 해줄 경우가 더 많겠죠. 그러면 무료 소스를 쓰다 보면 또 질이 떨어질 테고 이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나오겠죠. 근데 그런 걸 보고 나서 이걸 정말 프리랜서라고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프리랜서가 이제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프리랜서는 모든 걸 다 자기가 만들어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네. 아닌데 만들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네, 기본적으로 자기가 만들 줄 알고 그거를 사용했을 때 어떻게 응용하는지 정도는 알아야 되는. 왜냐면 쓰는 게 나쁜 건 아닌데 없을 때는 어떡할 거냐고. 진짜 없을 땐 어떻게 해서든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만들 줄 아는 사람이 소스를 쓰는 건 상관이 없는데 왜냐면 적절하게 쓸 테니까. 네, 알고서 쓰는 거니까. 근데 이제 제가 그때
봤을 때는 아예 할 줄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얘기에서 되게 중요한 내용들이 많은데 처음 그러니까 배우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근데 일종의 이런 거죠. 아, 나는 영상의 전문가가 될 거야. 음악이 필요하네. 그러면은 이제 제대로 정상적으로 제대로 이제 박힌 사람들은 아, 음원을 내가 검색을 해서 구매를 해야겠다. 그쵸. 또는 내가 작곡가를 나와서 나는 다 만질 줄 아니까 내가 만들어서 이걸 세팅하겠다. 그런데 내 음악보다 지금 얘가 있는데 난 이 음악이 좋다. 그러면은 그 작곡가를 나오고 그걸 만진 사람의 입장에서 음악을 골랐을 때 얼마나 잘 고르겠냐는 거죠. 다 아니까. 네. 예. 그런데 그냥 야, 아씨 그냥 다운받아 씨 그냥 이렇게 하는 경우. 그러니까 아무 감각이 없는데 그냥 때려 맞추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작업의 품질이 떨어지는 거죠. 프리랜서는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해서 특히 그래픽 쪽은 그냥 그 업무 하나가 주어졌을 때 디테일하게 1에서 100까지가 있다. 그럼 1에서 100까지 정도 중에 1에서 한 98까지는 자기가 다 꿰고 있어야 됩니다. 꿰고 있는데 쉽게 구할 수 있는 걸 구한 거지 웬만한 건 다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를 의미해요. 그래야지만 그 완성도를 채울 수가 있을 거예요, 아마도. 네. 맞죠? 네. 여러분들이 누굴 만났어요. 그러면 구분법 같은 게 있을 텐데 쪼는 경우도 있어요. 좀 이렇게 처음 만났는데 상대방이 너무 세게 얘기해요. 그럼 뭐 나는 뭘 했고 뭐 이러면은 처음에 좀 경험이 없을 때는 좀 쫄아요. 근데 좀 인생의 경험이라고 해서 나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만나본 경험이 많은 사람들일수록 저 같은 경우 첫날 만났는데 딱 그래 버리면은 그 혹시 공항에서 그 가방 던지는 분 보셨어요? 네. 이렇게 바퀴 달린 그냥 그 사람처럼 바로 그냥 패스 시킵니다. 그냥 아, 그 소문이 무성한 분이. 예예예 그런 식으로 그냥 패스하면 돼요. 절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 사람들은 어떤 심리냐면은 자기가 못났으니까 잘났다는 걸 막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 사람이 정신적인 혼란이 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 제가 처음에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왜 쫄았냐면 제가 생각하는 프리랜서 기준과 그 사람이 생각하는 프리랜서 기준이 달랐던 거예요. 진짜 네. 그거 힘들죠. 왜냐면 저는 처음 본 프리랜서가 이제 선생님이고 근데 그분도 자기가 프리랜서라고 했으니까 아, 그럼 선생님 정도?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와, 대단하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제 기준에서.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의 기준의 프리랜서와 내가 생각한 프리랜서의 기준이 달랐던 것 뿐이에요. 기준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이런 얘기 좀 하면 좀 그럴 수도 있는데 그분 저도 살짝 아는데요. 얘기해도 되나? 왜요? 얘기해도 돼요? 뭔데요? 그분은 PC가 없어요. 맞아요. 프리랜서인데 PC가 없습니다, 여러분. 디자이너, 그래픽 디자이너인데 PC가 없어요. 네. 그러면 뭐 어떻게 뭐를 해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저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프리랜서면 그러니까 장비병 말고요. 자기가 쓰는 그런 장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자기 거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왜냐면 자기만의 설정들이 다 있어서 뭐 사진기 하나라도 설정에다 맞춰서 작업을 하니까 익숙한 게 있어야 되니까 한 제품을 계속 쓰거나 뭐 그런 경우도 있겠죠. 네. 같은 겁니다. 네, 맞아요. 근데 장비가 없었잖아요. 없어서 제가 놀랬죠, 처음에. 처음 놀란 게 그거였죠. 그분이 그러면 그런 분들이 나타나면은 여러분들도 소문이 무성하신 분들처럼 그냥 패스하세요. 절대 여러분 그런 거 하실 필요 없습니다. 예. 그리고 뭐 거래처 중에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처음 계약을 했는데 너무 후려쳤는데 우리 이번에 한 번만 일하는 거 아니잖아 막. 그걸 왜 믿습니까? 한 번만 일하면 되잖아요. 어차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다시는 안 불러요. 그러니까 괜히 그런데 너무 그러지 말고 그런 식으로 막 이게 말장난이죠, 말장난. 말장난 하면은
그냥 그분들도 그냥 아니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라고 얘기하면 돼요. 세상이 모르잖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래서 굳이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